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거는 선거인단에 대한 투표였던 거죠. 선거인단. 전체적으로 선거인단에서 어느 정도를 확보해야 되냐면 270표를 확보하면은 거의 이겼다 볼 수 있는 270표. 그러니까는 실제로 가지고 있는 전체 선거인단의 명수는 538명인 거죠. 538명이니까 270명만 확보하면, 선거인단 270명 확보하면 거기서 이탈표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그쪽에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되겠죠. 그래서 12월에 선거인단에 투표가 있고 1월 달에 취임식을 가는데요. 그래서 지금 거의 보면 뭐 확정이 지금 선거인단 312명 확보라 그랬는데 저거는 거의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당선됐다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보도가. 여기서 뭐 이탈표가 거의 역사적으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다 차기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 트럼프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예전에는 지난번 트럼프가 대통령 될 때는 실제로 선거인단은 트럼프가 많이 확보했지만 전체 득표수를 보게 되면 힐러리가 득표수는 더 많았던 거죠.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선거인단은 승자 독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군만 빼고 승자 독식이니까 실제로 전체 유권자의 득표수는 힐러리가 좀 더 많았다고 하지만 선거인단의 수는 트럼프가 많아서 지난번에는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두 개를 다 이긴 거예요. 선거인단의 숫자도 그렇고 전체 득표수도 그렇고. 근데 이 부분들을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미숙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측을 이렇게. 왜냐하면 이거는 누가 대통령에 따라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그럼 트럼프가 내년부터 당장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어쨌든 그 경제금융교육에 대해서들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연수기 때문에 그 부분,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경제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고 자산구는 어떻게 이동하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잠깐 볼게요. 다는 아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 확정이 되고 나서 투표 있고 나서 대부분 3일 정도 있다가 확정이 됐잖아요. 거의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선거인단이 확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됐다라고 이제 다 보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당일날 그 다음날 어떻게 됐냐면은 미국에서 주식에서 최고로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3대 지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다우존스 30.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하다라는 30개의 기업들, 그러면 뭐 이렇게 큰 기업들이죠, 대부분. 그런 거에 30개의 그런 주식들을 봤을 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다우존스 30 봤을 때. 그다음에 S&P 500은 늘 말씀드리는 거 다 500개의 기업.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 있죠. 나스닥 100 뭐 이런 것들 100개 정도 그런 기술주 중심의 그런 ETF라고 보시면 돼요. 지수를 봤을 때 엄청 올랐죠. 지금 이렇게 11월에 지금 선거 있었던 거였잖아요.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럼 미국의 주식들이 다 올라간 거야? 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이따 좀 있으면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이 될 거라는 확정이 나고 나서 뉴욕 증시 대표적인 3대 지수가 이렇게 올랐더라라는 것들. 근데 그게 다 올랐냐? 여기 보면 테슬라 40% 걸렸어. 실제로 봐봐요. 지난번에 이게 투표 처음 시작된 게 수요일 정도 되는데, 그리고 그게 확정된 게 수목 금요일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면 금, 토, 일, 월, 화 5일 정도란 말이에요. 그죠? 5일. 오늘 수요일이니까 5일 동안 테슬라 40% 올랐어요. 이게 작은 주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작은 주식이 아니에요. 거의 뭐 1조 달러가 되는데 1조가 아니라 1조 달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1,400조 정도 되는 건데, 그죠? 1,400조 되는 회사가 일주일도 안 돼서 5일 만에 40%가 올랐다. 왜 그랬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선거운동 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자기 돈들을 들여서 선거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차기에 거기서 어떤 요직을 맡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하는 뭐 테슬라라든지 스페이스 X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들 이렇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업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많이 추측하고 있죠. 근데 엔비디아는 지금 전 세계 시총 1위인 회사가 어딘지는 알아요? 어딜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애플이었잖아요. 오랫동안 애플이었고, 그리고 중간에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바뀐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가들 얘기하죠.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그런 메모리를 만드는 그런 회사잖아요. 그죠? 예전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서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였었거든요. 근데 그 회사가 지금 시총 1위란 말이에요. 애플을 제치고 한참 밑에였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지난번에 한 달인가 두 달 전인가 제가 얼핏 기억이 나는 게 엔비디아가 3조 클럽에 들어갔다라고 했잖아요. 시총 3조. 3조 원이 아니라 3조 달러인 거죠. 3조 달러.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4,200조. 4,200조의 시총을 가지고 있죠. 지금 보면 그 4,000, 되게 3조 클럽에 드는 것들을 되게 명예를 보고 있거든요. 기업이 많지 않으니까. 3조 클럽에 들어가는 게 지금으로는 한 3개 정도가 돼요. 맨 처음에는 애플하고 MS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엔비디아가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죠. 테슬라 이렇게 많이 올라도 1조 조금 넘은 거예요. 1조 달러. 여기는 보면 시총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데, 야, 테슬라는 그러면 5일 동안 5일 동안 40% 올랐는데 엔비디아는 지금 그렇게 잘 나간다는 엔비디아가 3.82밖에 안 나왔어요. 왜 그럴까? 엔비디아는 이 반도체에 관계된 거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 반도체에 더 관계된 거고. TSMC가 뭔지 알죠? TSMC는 대만에 있는 기업이에요. TSMC가 하는 것들은 특히 미국, 전 세계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미국의 반도체를 수주해서 만드는 회사란 말이죠. 그걸 파운드리라고 그래요. 파운드리로 전문화되는 회사예요. 그걸 반도체를 설계해서 이런 반도체를 만들어줘 라고 이렇게 주문을 넣으면 전문적으로 그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거를 파운드리를 쫓아가려고 삼성에서도 그 사업들을 했는데 지금 그 차이가 점점 더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TSMC 보니까 미국에 상장돼 있어요. 미국에 상장돼 있는데 대만 회사지만, 대만에도 상장돼 있지만 미국에 상장돼 있다. 근데 마이너스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TSMC가. 뭔가 이상하죠? 미국에 있는 테슬라 지금 가격이 거의 폭등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에서 보면 뉴욕 3대 지수가 이렇게 막 올랐어요. 대부분의 기업들 올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유독 제일 시총이 높은 엔비디아는 3.82 정도밖에 안 되고, TSMC는 이것도 반도체 만드는 회사잖아요. 마이너스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하는데요? 에너지 솔루션. 이거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죠. 삼성 SDI. 이것도 다 마이너스인 거라는 거죠. 왜 그럴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다 오른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모든 주가가 다 오르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TSMC 같이 이건 대만에서 반도체 만드는 회사인데 여긴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영향이 다르더라. 트럼프 효과 불붙은 비트코인. 요것과 연결해서는 조금 이따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다른 데는 막 올랐는데 왜 이 엔비디아나 TSMC는 떨어지는지. 지금 전반적으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떻게 경제적으로 움직일까 하는 거하고 자산은 어떻게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는 거예요. 비트코인이에요. 몇 달 전에 비트코인이 1억 넘었다는 얘기는 들으셨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떨어졌었어요. 그죠? 9천만 원, 8천만 원만 이렇게 되는데. 혹시 지금 비트코인 얼마인지 알아요? 하나에? 대충 1억 2,500만 원 넘었어요. 1억 2,500만 원. 그리고 며칠 사이에 1억도 다시 저 밑으로 떨어졌던 게 다시 며칠 사이에 5일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확정된 게 1억 2,500. 1억 2,500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자산군의 압도적인 1위는 뭐라 그랬죠? 세계적으로 전체 자산에서 단연코 금이죠. 금. 그거는 단위가 경이에요. 경. 금이란 말이에요. 금. 압도적 1위예요. 다른 자산들은 따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다 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뭐 금,
뭐 이런 것들도 다 자산이 될 수 있죠. 그리고 회사들마다 하나의 회사도 자산인 거예요. 시총이 전체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에서 제일 높은 자산 X를 형성하고 있는 건 지금은 엔비디아겠잖아요. 엔비디아 아까 얘기했지만 3조가 넘었다 그래요. 3조 달러가 넘었다. 그러니까 4,200조가 넘었다는 거예요. 시총. 지금 1,400원이니까 환율이 1,400원 넘었으니까. 그 세 개, 4,200조의 규모의 자산들은 뭐가 있냐면 회사로서 엔비디아, 애플, 그 다음에 MS 요 네 개예요. 그리고 2조 달러 정도 드는 것들이 아까 지난 그 밑에 있는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글 이런 것들. 구글이 아니라 알파벳이죠. 자회사, 모 회사는. 근데 이 비트코인이 다시 치고 올라가서 뭘 했냐면 8번째 정도의 자산군을 형성하고 있는 게 은이었어요. 은. 근데 은을 다시 밀어냈어요. 비트코인이 올라왔죠. 지난번에도 그랬었어요. 지난번 1억 넘었을 때도. 근데 은보다 자산 전체적인 총 액수는 은보다 높게 형성돼 있다는 거지. 비트코인이.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늘 그랬잖아요. 예전에 햄버거 가격이었고 그전엔 더 적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하나에 1억 2,500이라는 거죠. 하나에 1억 2,500. 한 20개 있으면 강남 집 사겠네요. 그죠? 예전에 햄버거 20개 값이면 그 햄버거 값도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전에는. 근데 햄버거 20개 값으로 그냥 햄버거 사드시지 마시고 그거 샀으면 그냥. 근데 그때 보유했어도 지금까지 보유하기는 되게 어렵죠.